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루시 모즘 몽고메리의 명작 초록 지붕의 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아이, 죽은 게 많은 빨강머리 앤 이야기입니다. 앤의 성장과 사랑 이야기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10장 앤의 사과. 메릴라는 그날 저녁 매슈에게 이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앤이 여전히 완고하게 거부하자 아침 식탁에 앤이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메릴라는 앤의 행동이 얼마나 엄청난 잘못인지 그에게 충분히 깨닫게 하려 했으며 매슈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레이첼 린드 부인이 혼쭐난 건 잘된 일이오. 그 여자는 참견하기 좋아하는 늙은 수다쟁이지. 매슈가 위로하듯 대꾸했습니다. 매슈 커스버트, 저는 당신에게 놀랐습니다. 앤의 행동이 끔찍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신은 앤 편을 드는군요. 다음에는 벌을 줄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할 작정인가요? 글쎄 그렇지는 않소. 매슈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벌을 조금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오. 하지만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시오. 메릴라, 아이가 올바른 것을 가르쳐 줄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당신은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줄 건가요? 안 줄 건가요? 내가 사람들을 굶겨서 착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말을 언제 들어봤나요? 메릴라가 붕괴하며 따졌습니다. 애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할 것이고 제가 직접 갖다 줄 겁니다. 하지만 인드 부인께 사과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저 위층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매슈. 아침 식사, 점심 식사, 그리고 저녁 식사는 매우 침묵 속의 식사였습니다. 애는 여전히 완고하게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 식사 후 메릴라는 잘 채워진 쟁반을 동쪽 다락방으로 가져갔고 나중에 가져 내려왔을 때 눈에 띄게 줄어있지 않았습니다. 매슈는 마지막 쟁반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앤이 과연 무엇이라도 먹었을까요? 그날 저녁 메릴라가 뒷목장에서 소들을 몰아오기 위해 나갔을 때 헛간 주변을 서성거리며 지켜보고 있던 매슈는 마치 강도처럼 집 안으로 살짝 들어와 살금살금 위층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보통 매슈는 부엌과 복도 옆에 있는 작은 침실을 오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주 가끔 목사님이 차를 마시러 오실 때 불편하게 응접실이나 거실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가 메릴라가 예비 침실에 벽지를 바르는 것을 도운 봄 이후로는 자기 집 위층에 올라와 본 적이 없었고 그것은 4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복도를 따라 살금살금 걸어가서 동쪽 다락방 문 밖에 몇 분 동안 서 있다가 용기를 내어 손가락으로 문을 두드리고는 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애는 노란 의자에 앉아 창밖의 정원을 슬픔에 잠긴 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작고 불행해 보였고 매슈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문을 살짝 닫고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앤, 그는 엿들을까 두려운 듯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니? 앤은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꽤 잘 지내고 있어요. 상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시간을 보내는데 도움이 돼요. 물론 좀 외롭긴 하죠. 하지만 어차피 익숙해져야 할 테니까요. 애는 앞으로 다가올 긴 독방 감금의 세월에 용감하게 맞서는 듯이 다시 한번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매슈는 메릴라가 예정보다 일찍 돌아올까봐 왔던 말을 시간 낭비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자, 앤, 이제 그냥 사과하고 끝내는 게 좋지 않겠니? 그가 속삭였습니다. 조만간 해야 할 일인 걸 알잖니? 메릴라는 무서우리만큼 단호한 사람이니까. 무서우리만큼 단호하단다. 앤, 내가 말하건대 당장 가서 끝내버리렴. 린드 부인께 사과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사과 바로 그 말이란다.
매슈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냥 말하자면 잘 해결하는 거지.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야. 아저씨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앤이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제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정말로 미안하니까요. 어젯밤에는 전혀 미안하지 않았어요.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화가 났었고 밤새도록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3번이나 깼는데 깰 때마다 몹시 분노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아침에는 끝났어요. 더 이상 화나지 않아요. 그리고 끔찍한 공허함 같은 것도 남았죠.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린드 부인에게 가서 그렇게 말씀드릴 생각은 도저히 할 수 없었어요. 너무 굴욕적일 것 같아서요. 저는 차라리 영원히 여기 갇혀 있겠다고 결심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저씨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예요. 아저씨가 정말로 원하신다면요. 당연히 내가 원하지. 내가 없으니 아래층이 너무 외롭단다. 그냥 가서 잘 해결하렴. 착한 아이야. 알겠어요. 앤이 체념하며 말했습니다. 메릴라가 들어오는 대로 제가 뉘우쳤다고 말할게요. 그래, 맞아, 맞아, 앤. 하지만 내가 이 일에 대해 무슨 말을 했다고는 메릴라에게 말하지 마렴. 내가 간섭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고 나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단다. 야생마가 끌어내려도 비밀은 지킬게요. 앤이 엄숙하게 약속했습니다. 그나저나 야생마가 사람에게서 어떻게 비밀을 끌어낼까요? 하지만 매슈는 자신의 성공에 겁을 먹고 사라졌습니다. 그는 메릴라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의심할까봐 급히 말 박목장의 가장 먼 구석으로 도망쳤습니다. 메릴라 자신은 집으로 돌아오자 난간 너머에서 애처로운 목소리가 메릴라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기분 좋게 놀랐습니다. 왜 그러니? 그녀는 복도로 가며 말했습니다. 제가 화를 내고 무례한 말을 한 것을 후회하며 린드 부인께 가서 그렇게 말씀드릴 용의가 있어요. 아주 좋다. 메릴라의 딱딱함은 안도감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앤이 굴복하지 않으면 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속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젖을 짜고 난 후에 데리고 가겠다. 그리하여 젖을 짜고 난 후 메릴라와 앤은 오솔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메릴라는 꼿꼿하고 승리감에 차 있었고 앤은 고개 숙이고 낙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쯤 내려갔을 때 앤의 낙담은 마치 마법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가볍게 걸어갔으며 눈은 석양의 하늘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녀에게서는 은은한 기쁨이 감돌았습니다. 메릴라는 그 변화를 못마땅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상하게 한 린드 부인 앞에 데리고 가야 할 온순한 참회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그녀가 알카롭게 물었습니다. 린드 부인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상상하고 있어요. 앤이 꿈꾸는 듯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만족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아니, 만족스러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메릴라는 자신의 벌칙 계획에 무언가 빗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덜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앤은 그렇게 황홀하고 빛나는 표정을 지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황홀하고 빛나던 앤은 린드 부인의 바로 앞에 이르렀습니다. 린드 부인은 부엌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빛남은 사라졌습니다. 애처로운 참회가 모든 표정에 나타났습니다. 한마디 말도 나오기 전에 앤은 갑자기 놀란 린드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듯이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 린드 부인, 제가 정말 극도로 죄송합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슬픔을 결코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아닙니다. 사전을 통째로 다 써도 안 될 거예요. 그냥 상상해 주셔야 해요. 제가 아주머니께 끔찍하게 행동했어요. 그리고 저는 소년이 아닌데도 저를 그린 게이블스에 머물게 해주신 소중한 친구들 매슈와 메릴라에게 망신을 주었어요. 저는 지독하게 못되고 배은망덕한 소녀이며 저는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벌을 받고 내쫓겨도 마땅합니다.
아주머니가 저에게 진실을 말해주셨는데 제가 화를 낸 것은 매우 악했어요. 그것은 진실이었어요. 아주머니가 하신 모든 말씀이 진실이었어요. 제 머리는 빨갛고 죽은 개투성이에 깡마르고 못생겼어요. 제가 아주머니께 했던 말도 진실이었지만 저는 그 말을 해서는 안 되었어요. 오, 린드 부인, 제발,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주머니가 거절하시면 한 불쌍한 고아 수녀에게 평생의 슬픔이 될 거예요. 아무리 지독한 성질을 가졌더라도 그러시겠어요? 오, 저는 분명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해요. 제발 저를 용서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린드 부인. 애는 두 손을 맞잡고 고개를 숙인 채 심판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진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목소리의 모든 톤에서 배어나왔습니다. 메릴라와 린드 부인 모두 그 틀림없는 울림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메릴라는 경악하며 앤이 사실상 이 굴욕에 골짜기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하를 철저히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메릴라가 자랑스러워했던 건전한 벌칙은 어디로 갔을까요? 앤은 그것을 일종의 긍정적인 즐거움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선량한 린드 부인은 지각력이 그리 많지 않았기에 이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앤이 매우 철저하게 사과했다는 것만을 인지했고 그녀의 친절하지만 다소 참견하기 좋아하는 마음속에서 모든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됐네. 됐어. 일어나렴. 아가야. 그녀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물론 용서해 주만. 나도 좀 심했던 것 같구나. 하지만 나는 워낙 솔직한 사람이라서 말이야. 넌 그냥 나를 신경 쓰지 말아야 해. 알겠지? 내 머리가 끔찍하게 빨갛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내가 전에 아는 소녀가 있었지. 사실 그녀와 학교를 같이 다녔단다. 그녀가 어렸을 때는 내 머리만큼 빨갰지만 자라면서 정말 멋진 젓갈색으로 어두워졌단다. 내 머리도 그렇게 될지 전혀 모르겠구나. 전혀 모르겠어. 오, 린드 부인. 애는 일어서며 일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저는 아주머니를 항상 은인으로 생각할 거예요. 오, 자랐을 때 제 머리가 멋진 젓갈색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견딜 수 있을 거예요. 머리가 멋진 젓갈색이라면 착하게 지내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안 그런가요? 이제 아주머니와 메릴라가 이야기하는 동안 제가 아주머니 댁 정원에 나가서 사과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있어도 될까요? 저 밖은 상상할 요지가 훨씬 많거든요. 세상에. 그래, 어서 가렴, 아가야.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저 구석에 있는 하얀 6월의 백합 꽃다발을 꺾어도 된단다. 문이 앤 뒤로 닫히자 린드 부인은 활기차게 일어나 램프에 불을 붙였습니다. 정말 별난 아이로군요. 이 의자에 앉아요. 메릴라, 당신이 앉은 것보다 편해요. 저건 그냥 고용된 소년이 앉으라곤 와둔 거예요. 그래요. 정말 별난 아이지만 어쨌든 어딘가 마음을 끄는 구석이 있어요. 내가 당신과 매슈가 아이를 데리고 있음에 대해 처음처럼 놀랍거나 당신을 그렇게 안쓰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가 잘 자랄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 좀 이상해요. 너무 글쎄요. 너무 격렬하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문명인들 사이에서 살게 되었으니 아마 곧 고쳐질 거예요. 그리고 성질도 꽤 급한 것 같지만 한 가지 위안은 있어요. 성질이 급한 아이는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식는 법이라 결코 음흉하거나 기만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음흉한 아이만큼은 피하고 싶어요. 전반적으로 메릴라. 저는 저 아이가 좀 마음에 드는군요. 메릴라가 집으로 돌아갈 때 애는 품에 하얀 수선화 다발을 안고 과수원의 향기로운 황혼 속에서 나왔습니다. 저 사과 꽤 잘했죠. 안 그랬나요? 그들이 오솔길을 내려가면서 앤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해야 한다면 철저하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너는 아주 철저하게 하기는 했지. 메릴라의 논평이었습니다.
메릴라는 그 회상에 자신이 웃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애니 사과를 너무 잘해서 꾸짖어야 할 것 같은 불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엄하게 말함으로써 자신의 양심과 타협했습니다. 나는 내가 앞으로 그런 사과를 많이 할 기회가 없기를 바란다. 이제부터는 내 성질을 다스리려고 노력하기를 바란다. 다른 사람들이 제 외모를 가지고 비꼬지 않는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다른 것들 때문에 화를 내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 머리카락 때문에 비꼬는 말은 너무 지겨워서 저를 완전히 폭발하게 만들어요. 제가 자랐을 때 제 머리가 정말 멋진 젓갈색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 외모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는 내가 아주 허영심 많은 작은 소녀일까 봐 걱정이다. 제가 못생겼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허영심을 가질 수 있나요? 앤이 항변했습니다. 저는 예쁜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거울을 볼 때 예쁘지 않은 것을 보는 것이 싫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 슬퍼져요. 마치 못생긴 것을 볼 때 제가 느끼는 것처럼요. 저는 그것이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불쌍하게 여겨요. 보기 좋은 덕이 먹기도 좋다고 했단다. 메릴라가 인용했습니다. 저는 전에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지만 회의적인 애는 수서나 냄새를 맡으며 저는 그 말에 대해 의문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 이 꽃들 정말 향기롭지 않나요? 린드 부인이 이것을 저에게 주신 것은 정말 멋진 일이에요. 이제 저는 린드 부인에게 악감정이 없어요. 사과하고 용서받는 것은 사랑스럽고 편안한 기분을 주네요. 안 그런가요? 오늘 밤 별들이 정말 밝지 않나요? 만약 별에서 살 수 있다면 아주머니는 어떤 별을 고르시겠어요? 저는 저 어두운 언덕 위에 있는 사랑스럽고 맑고 큰 별이 좋아요. 제발 입 좀 다물어라. 메릴라는 앤 생각에 빙빙 도는 궤적을 따라가려 애쓰다가 완전히 지쳐서 말했습니다. 앤은 그들이 자신들의 오솔길로 접어들 때까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이슬에 젖은 양치식물의 향긋한 향을 가득 실은 작은 집시 바람이 그들을 맞이하며 불어왔습니다. 멀리 그림자 속 그린 게이블스에 부엌에서 나무들 사이로 밝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애는 갑자기 메릴라에게 다가와 그녀의 가느다란 손을 연장자의 거친 손바닥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집으로 가고 그곳이 집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 사랑스러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벌써 그린 게이블스를 사랑해요. 전에 어떤 곳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곳도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 메릴라,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이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가느다란 작은 손이 자신의 손에 닿았을 때 메릴라의 마음속에 따뜻하고 기분 좋은 무언가가 솟아올랐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놓쳤던 모성의 떨림이었을 것입니다. 그 익숙지 않음과 달콤함은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도덕적인 훈계를 주입함으로써 자신의 감각을 정상적인 평온함으로 되돌리려 했습니다. 착한 아이가 되면 너는 항상 행복할 거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결코 어렵다고 느껴서는 안 돼. 기도하는 것과 기도문을 외우는 것은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앤이 명상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전 나무 꼭대기에서 불고 있는 바람이라고 상상할 거예요. 나무가 지겨워지면 여기 아래 양치식물 속에서 부드럽게 흔들리는 거라고 상상할 거예요. 그러다가 린드 부인의 정원으로 날아가 꽃들을 춤추게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클로버 밭 위로 한 번에 크게 휙 날아갔다가 빛나는 호수 위로 불어서 모든 것을 작은 반짝이는 물결로 일렁이게 할 거예요. 오, 바람 속에는 상상할 여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 지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메릴라, 그 점에 대해서는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메릴라가 진심으로 안도하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앤이 사과를 할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앤이 사과를 하는 오들의 이야기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